오늘은 직장인 여러분들이 특히 많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취미란 무엇인가? 사실 취미는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직장인들이야말로 취미가 하나씩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학생 때에는 사실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 때 많은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뭔가 재충전도 할 수 있고 한데 직장인은 방학이 없잖아요. 끽해봐야 뭐 일주일 정도 휴가 가는 거, 가끔 뭐 연차 쓰는 거,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취미 생활을 따로 안 하면은 진짜 일만 하게 돼요. 그러다가 10년, 20년 그냥 훅 가버리고 은퇴할 때가 되거나 뭐 중년이 돼갖고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지난 20년 내가 뭐 하고 살았지? 현타가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회사라는 게 그만두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회사에서 아무리 유능하고 전문가고 기술자고 하더라도 그 회사를 나가면 사실은 나 혼자만으로는 자연인으로서는 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혹은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라도 취미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좋은 취미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취미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로는 돈, 금전적으로 부담이 크게 안 돼야 돼요. 둘째는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돼요. 셋째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고, 넷째는 이걸 통해서 성취를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직장인이라고 해도 월급쟁이니까 금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막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학생들보단 낫겠죠. 학생들보단 난데 직장인들은 또 그만큼 학생들보다 돈 들어갈 일도 많고 나이가 들면 더 그렇겠죠. 뭐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노후 대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전적으로 돈이 안 드는 취미가 제일 좋다. 예를 들면 혼자 운동을 한다거나 헬스장을 간다거나 이런 거는 뭐 괜찮은 취미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운동을 해도 필라테스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막 내야 되는 그런 운동들 혹은 뭐 몇백만 원어치 장비를 사야 되는 그런 운동들 요런 거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취미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취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매일 한다는 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계절을 타면 안 돼. 스키 타고 보드 타는 게 유일한 취미다.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에는 뭐 해요? 봄, 여름, 가을에는 그냥 앉아서 언제 겨울 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 할 때 반나절이 걸린다거나 이런 취미보다는 퇴근하고 30분, 1시간이라도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취미들이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취미는. 예를 들면은 등산은 되게 좋은 취미죠. 그런데 등산보다는 뜨개질이 조금 더 이상적인 취미일 수 있다. 만약에 야근해갖고 9시에 퇴근했는데 등산을 하러 갈 순 없잖아요. 그런데 뜨개질은 자정에 퇴근해도 한 15분 정도 뜨다가 잘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등산보다는 뜨개질이 좀 더 이상적인 취미다. 그리고 세 번째,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취미라는 건 결국 자기 만족이고 내가 즐겁자고 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선택한 취미가 오롯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파트너가 필요하거나 팀이 필요한 이런 거면은 그것도 나름 스트레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축구를 취미로 한다? 축구는 좋은 취미죠. 하지만 축구보다는 혼자서 할 수 있는 헬스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이상적인 취미인 거죠. 왜냐? 헬스는 온전히 그냥 내 스케줄만 맞추면 돼요. 등 운동을 하고 싶으면 등 운동을 하면 되고 하체를 하고 싶으면 하체를 해도 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축구는 어때요? 사람들끼리 일정 맞춰봐야 되죠. 장소 섭외해야 되죠. 누가 파토 내면 그거 못하죠. 숫자 맞춰야 되죠. 상대방 팀도 섭외해야 되죠. 너무 변수가 많아. 그래서 뭔가 준비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축구 같은 운동보다는 혼자 할 수 있는 운동들 달리기라든가 러닝, 조깅 헬스 이런 게 조금 더 이상적인 취미가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야 좋은 취미다. 뭐냐 하면은 취미라는 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재밌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결국 노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질릴 수도 있고 지나고 보면 이것도 또 다른 현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기술을 연마한다거나 결과물로서 뭔가 증명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의 향상심을 자극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취미가 좋은 취미다. 예를 들자면 집에서 푸시업을 한다거나 홈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취미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취미는 헬스장에 가서 몸을 만들어서 이제 보디빌딩 대회를 나간다거나 그런 운동들이 보다 좋은 취미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는 취미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쓰기, 소설을 쓸 수도 있겠고 시, 에세이, 뭐 일기 다 좋아요. 이렇게 글 쓰는 취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쏠쏠하고 괜찮은 취미예요.
일단 이 글쓰기 취미는 네 가지에 부합을 하잖아요. 돈이 안 들죠. 워드 프로세서 하나만 있으면 쓸 수 있는데. 아니, 컴퓨터가 없어도 그냥 이면지랑 연필만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글은. 매일 꾸준히 할 수 있죠. 글쓰기 뭐 시간 제약, 공간 제약 없잖아요. 그냥 노트만 펼칠 수 있으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죠. 셋째, 혼자 할 수 있어야지. 글쓰기는 진짜로 혼자 계획 짜고 계획대로 안 되면 뭐 어때요? 내일 또 쓰면 되지.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넷째로 글을 쓰면 뭔가 내 인생이 정리되는 기분도 들고 내 인생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것도 되고 비단 출판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동안 써온 글들을 몇 년이 지나서 읽어보면 보람이 있거든요. 나 이때는 이런 감정으로 살았구나. 아니면 좀 더 목표를 크게 가지시는 분들은 진짜로 출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아주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도 15년, 16년 이상 지속을 해오고 있는 취미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특히 좀 좋아해갖고 소설 쓰기를 취미로 삼았었죠. 소설 쓰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운도 좀 따랐고 주변에 좋은 동료들이나 선배들을 만나서 좋은 조언을 받아서 어떻게 잘 풀려가지고 책도 내고 제가 낸 책이 판권으로도 팔리고 웹툰으로도 나오고 이런 경험들을 운 좋게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 내가 그때 다른 거보다도 글쓰기를 취미로 삼았던 거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학창 시절에 글 좀 썼다. 혹은 뭐 나는 원래 다이어리 쓰는 거 좋아한다. 이런 분들이 은근히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글을 쓰고 싶다는 욕구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글쓰기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볼게요.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기술적인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도 아닐 뿐더러 그래서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해야 시작을 할 수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을 때 가장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욕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내가 쓴 글이 어떻게 출판이 되는지, 어떤 경로로 투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채택이 되며, 어떤 과정을 걸쳐서 계약을 하게 되고 출판이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글이라는 게 사실은 종류가 있어요. 이 출판 편집자 분들이,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글의 종류가 있어요. 책이 될 수 있는 글이 있고, 책이 될 수 없는 글이 있거든요. 이거는 잘 쓴 글, 못 쓴 글과는 또 다른 맥락이에요. 되게 못 쓴 글인데 책이 될 만한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 잘 쓴 글이에요. 근데 이거는 책이 될 수 없는 글이야. 그런 거는 아무리 잘 써도 책으로 나오기가 어렵죠. 뭐 그 작가가 엄청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사줄 만한 그런 게 아니면 어렵죠. 이런 거를 알고 시작하는 거랑 모르고 시작하는 거랑 되게 달라요. 출판을 목표로 한다면은 이걸 알고 시작하면 최소한 5년은 더 빨리 목표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시간 낭비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초반에는 이런 거를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한 7, 8년 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맨 땅에 헤딩을 하다가 점점 이제 깨닫게 된 것도 있고 주변 작가님들한테 들어서 조언을 구한 것도 있고 나름 어느 정도 깨달은 게 있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쉬운 길인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렇다고 뭐 내 얘기를 듣고 갑자기 글을 잘 쓰게 된다거나 바로 데뷔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게 개괄적인 부분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다음에 같이 얘기해 보시죠. 아무튼 오늘은 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얘기를 가지고 한번 찾아와 볼게요.